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동행 취재한 박형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박형광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뵌지 오랜만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디였지? 아부다비에 계셨나? 네, 전화로 연결했죠. 네, 전화로 연결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부다비 갔다가 그리고 남아공에 바로 간 건가요, 그때? 아니죠. 이집트를 들렀다가 이집트. 남아공을 갔다가 튀르키예 갔다가 아주 미친 일정을 치르고 왔습니다. 남아공은 어디 요하네스버그 어디가? 네, 요하네스버그에 갔다 왔습니다. 요하네스버그였나요? G20은? 네. 사실 간 분들은 엄청 바쁜데 간헐적으로 나오는 기사는 있지만 사실 또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뭐 MOU 맺었겠지. 좋은 말 써져 있겠지. 근데 뭐 그것도 실천되나? 그냥 뭐 이런 식의 물음표가 늘 외교에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관세 안보 한미 협상처럼 정말 구체적인 현안을 딱 들여먹는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교류 활성화 한다는데 뭐 이런 식의 약간 냉소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갔다 온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던 순방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가시적인 성과라고 봤을 때는 UAE에서 있었던 그 MOU들 실제로 방산과 관련해서는 150억 불 이상 의 성과가 거뒀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방산과 관련해서 MOU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왜 MOU를 체결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상의 어떤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MOU를 체결하면 오히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적게밖에 못 먹는다. 그래서 그 정도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도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아부다비에서 지을 텐데 이거 한국 기업들이 와서 지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1kW급의 데이터 센터인데 20조,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정도에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그치지 않고 5개를 건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먹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100조에 달하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외교의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비서구권 개발도상국가의 어떤 물꼬를 텄다, 외교의 물꼬를 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서구권 글로벌 사우스는 2030년쯤 되면은 전 세계 GDP의 40% 정도를 차지할 거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구권 개발도상국가 외교를 맺는 것들,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외교에서의 그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한 쟁점은, 그 의제는 방산이었습니다. 방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월한 어떤 분야가 방산인데 이것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산과 관련해서 사실은 협력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군사 안보 협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지금 미국과 중국 그 강대국의 좌지우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부분이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특히 이제 큰 성과가 있었다는 거고, 남아공에서의 G20 같은 경우에 사실 G20인데 트럼프는 안 온 거죠.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빠졌고요. 물론 중국은 총리가 왔죠. 총리가 왔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알맹이가 빠진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주도했던 점을 대목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 지점도 있는데 중국 총리와도 정상 회동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총리와도 회동을 했습니다. 이건 예정이 화제가 됐어요. 이번은 예정이 없었던 겁니다. 이 회동 때문에 비행기 시간까지도 조금 늦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중재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섰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르키예에서는 뭐 거기도 국빈 방문이었다고 13년 만에. 맞습니다. 이제 다른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중동과 유럽을 잇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꼬를 텄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UAE와 비교했을 때는 UAE에서는 왜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리 가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협약을 했고,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는 이제 막 물꼬를 터서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외교 중에서도 이제 뭐 평화, 뭐 방위 산업, 그리고 뭐라고 하지, 문화 쪽도 뭐 좀 K컬처 쪽도 있는 것 같고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뭐 무슨 얘기더라, 뭐
천억 불에 이르는 경제적 성과 기대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센터가 네. 이제 200억 불, 네. 그리고 방산이 150억 불 이상, 그리고 네. K컬처 시장이 한 704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000억 불이라고 하는데 이제 K컬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그래서 1000억 불이라고 하는 건 조금 지금은 힘들다. 네. 다만 방산과 어떤 AI 관련한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K컬처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네. 이 십진법의 노예가 되는 게 네네. 한 적당히 맞추면 되는데 굳이 천억 불로 맞추려고 하는 이거 오버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신뢰도도 좀 떨어지지 않나? 차라리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반값 등 이런 것도 뭐 30%가 돼도 되고 25%가 돼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꼭 막 반값, 1000, 100, 10,000 이런 식으로 십진법과 십진법의 절반이 5에 집착하는 이 문화가 참 애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반면에 결국 또 대통령 순방 혹은 해외 순방에서의 뭐 그런 가시적 성과들 혹은 잠재적 뭐 가능성들에 관한 보도보다는 저희도 거의 다룬 게 없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번에 사실 기자들도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지위가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느끼는 순방이었거든요. 그게 많이 보도되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니 뭐 보도는 안 돼도 뭐 위상만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정무적으로는 대통령실은 또 부글부글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대의원제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대의원이 가지고 있는 한 표가 사실은 일반 당원의 권리당원의 60표 이상의 권한이 파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1인 1표제로 고치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슈가 많이 잡아먹힌 면도 있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워딩을 옮기진 않겠지만 상당히 불편해한다. 네. 그분들은 근데 여기 나오시면 당과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역할 분담론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당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은 당이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네. 이 대통령실과 보조를 좀 맞추면 어떻겠냐라는 입장의 차이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게 또 민주당 한정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1대 60에서 1대 20으로 낮춘 건데 네. 또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네. 뭐 하여튼 공약이니까요. 네, 미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다만 이제 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 시점을 굳이 이렇게 순방 가서 성과가 나는 시점에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순방을 갔다 와서 이제 성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또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이제 내부 문제가 심하니까 갑자기 또 잠자고 있던 내란 특별재판부법이나 뭐 이런 사법개혁안을 이제 또 다시 이제 끌고 오는 이런 느낌도 좀 봤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게 순방 간 기자들도 굉장히 괴로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실제 기내 간담회도 예정은 한 20분 30분이었는데 1시간 정도를 해버리니까 기자들도 사실 쉬어야 되거든요. 쉬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순방에서 다녀오자마자 그 관련해서도 또 얘기를 했죠. 물론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일부 변호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인신모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하라라는 강력한 어떤 권고 사항도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이제 그 취재를 같이 간 기자들은 국내 이슈된 거 다시 또 물어봐야 되고 이쪽은 지금 나 이거 지금 회의한 거 결과 공유하기도 바쁜데 자꾸 내정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대변인이든 대통령이든 조금 서운하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색을 읽을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것이 기내 간담회 할 때는 몇 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국내 현안에 대한 것보다는 순방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라.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질문 전부가 순방과 관련된 질문만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이 세게 작동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박 기자를 딱 이름을 찍어가지고 호명을 했다고요? 제가 질문을 할 때 저 이름을 저도 아는지 몰랐는데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박형광 기자냐고? 네. 뉴스 정면 승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챙겨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네. 당 대표 이제 선거 끝나고 네. 조국 대표나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좀 강하게 정치 개혁 의제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가져오고 있거든요. 뭐 개헌 문제도 있고 직접적인 본인 정당의 이해관계랑 관련 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부분도 있고. 근데 네.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랑 그 무슨 문서 같은 걸 체결을 했잖아요. 단일화 네, 문서 같은 네. 거를 체결을 했는데 이행을 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느슨한 연대 같은 섭섭함을 거죠. 네, 섭섭함을 되게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실이 근데 이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 또 우상호 수석도 만났다는데 진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어떤 정치 현안,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와 관련해서 지금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네. 지금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방지는 아마 중국과 일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도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외교에서 더 많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국정과제 1호는 개헌인데 네. 개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네. 이상한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사실 순방 가기 전에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구조개혁을 앞으로 맞습니다.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그다음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는 그쪽으로 쏠릴 것 같고 뭐 정년 연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입법을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획간담회 때. 근데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고 와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정도로 가름을 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뭐랄까 스케치만 해놓고 아직 색칠할 준비는 좀 덜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렇게까지 건가요? 말하면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그 시사 방송은 조금 더 자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맨날 얘기하는 게 김민석 총리는 출마하냐, 강훈식 비서실장도 출마하냐. 이번에 드디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화내니까 저건 전남지사를 위한 포석이냐. 그렇죠. 우상호 정부성 강원도를 가는 거냐. 또 이광재 전 실장도 이제 다시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김병욱 정부 비서관도 성남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사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밝혔고 실제 의중도 그렇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지방선거에도 욕심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많이들 나가라. 아 그래요? 네, 지방선거에 많이들 나가라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고 지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어떤 지자체장과 계속 국정을 같이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수위도 없이 이제 겨우 출발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겨우 일할 만한 세팅일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그게 걸림돌이죠. 근데 지금 다 내보낸다? 특히 지금 비서실장이랑 정무수석은 정말 옆에서 보기에는 정책실장까지 위성락 실장은 뭐 출마 안 할 테니까 그랬더라도 이제 김용범, 우상호, 강훈식이 한꺼번에 빠진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민인 겁니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은 그러하나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대부분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인 그 미국과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한 챕터 넘어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무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7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행정관 들어올 때도 지방선거 나갈 애들은 들어오지 마. 이런 약간 내적인 기준이 있었다. 특히 행정관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구청장 선거나 이런 거 많이 나가니까 그런 얘기가 좀 돌긴 돌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맞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동의하기 힘든 것이 어쨌든 지금 많이들 나가려고 하는 기조고 그것을 그렇게 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그렇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금씩 얘기 나오는 게 그 이번에 그 대변인으로 접촉면 있으실 테니까 김남준 대변인 개항을 설이 있어요.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양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얘기 있죠. 사실 뭐 제가 김남준 대변인의 의중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뭐 김남준 대변인이 나간다 안 나간다 제가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관심법으로는 개항을 김남준이다. 네. 송영길 전 대표 다른 당이지만 섭섭하겠네요. 이미 사실은 나가고 그 다음에 재선 때 가능할 것이냐를 두고 기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 얘기인데 정말 사실은 강유정 대변인만으로는 부족해서 정말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최측근 인사를 대변인으로 배치한 건데 여기서 다시 김남준 대변인을 빼면 있어요? 믿을만이? 그것까지는 또 함소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임을 만들어 놓고 가지 않을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개개인의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거론된 분들이 다 나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들 나가라라는 분위기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용산 생활 이제 정리하고 종로 청와대로 이제 이전을 조금씩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마 12월 혹은 늦으면 1월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변인실에서도 이제 공지가 나왔는데 12월 중에 기자들에게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무슨 용산 대통령실에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기자들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산 낭비 아니에요? 나갈 건데 거기다 인테리어를 해요? 아닙니다. 이제 원래 있던 공간을 내어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처음 시도가 있어야 청와대에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가서는 오히려 더 오픈된 공간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준다라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형관 기자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형관 기자였습니다. 저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